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수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매사에 긍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1순위에 둘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진력이고, 이러한 추진력은 하면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위력이 배가 되며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몸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긍정적이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황된 이상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캡티시즘, 즉 회의주의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안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상 긍정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까칠했던 놈으로 돌아가서 쇼피셀러가 또는 동남아 시장이 어려운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제 막 젖병 떼고 이유식 시작한 초보 온라인 셀러의 살얼음과 같은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사이즈를 가늠해보기에 국가별로 전체 소매 판매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 한국은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8.2%로 미국의 15.2%, 일본의 9.1%에 비해 경제규모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시장 규모나 전자상거래 비중에서 미국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다소 예외적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12%인 것을 제외한다면 평균 9%대입니다. 전세계 평균 전자상거래 비중이 14%인 것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기폭제가 되어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쇼피코리아에서도 동남아의 전자상거래의 성장세를 근거로 동남아의 전망이 밝다고 하며 한국 셀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가 인터넷 보급률이 84%이며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세계 5위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단순히 지표로만 본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커머스의 비중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을 보면 절반 이상의 말레이시안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 구매를 하며 그중 페이스북의 비중이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상거래는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떠올리지만 동남아에서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와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판매가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동남아인 친구나 지인에게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디서 판매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상당수가 페이스북이라고 답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판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처럼 간단하거나 깔끔하지 않습니다. 상품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합의한 후 상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손이 많이 가는 성가신 거래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매 방식에 익숙한 고객 때문에 쇼피에서는 필수적으로 고객 채팅 기능을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매 방법은 저 같은 해외 판매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 동남아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쇼피와 같은 플랫폼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한 거래는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살펴보면 카드와 간편결제 비중이 26%밖에 되지 않으며 47%의 결제가 은행 송금을 통한 현금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태국 역시도 2018년도 85.6%의 현금 결제에서 최근 2020년에는 78%로 현금 결제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은행 계좌마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년도에 조사된 전 세계에서 은행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들 인구 중 69%, 66%, 51%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COD라 불리는 캐시 온 딜리버리, 즉 후불 결제입니다. 쇼피셀러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COD는 고객이 물품을 받은 다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페이스북 등 SNS는 상품 카탈로그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메신저를 통한 소통 기능까지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에서는 오히려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제가 될 텐데요. 계좌가 있다면 송금하면 되지만 현금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COD 특송입니다. COD 특송은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배달한 후 수금까지 대신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객에게 수금한 현금은 보통 2-3일 내로 판매자에게 전달되고요. 이러한 배송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에다가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의 특송 비용은
15,000원에서 20,000동 사이로 우리 돈 약 800원에서 1,200원 사이인데요. 상품 가격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런 COD 특성을 통한 판매는 현지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방법이지 저와 같은 해외 셀러는 역시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것이 동남아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국 셀러가 쇼피를 통해 태국에 판매를 하면 판매 가격이 1,500바트가 넘어가는 경우 상품가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품 무게도 상품가에 포함되므로 약 1,000바트가 넘으면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팔아서 마진 챙길 만한 상품들은 무조건 1,000바트는 넘어가는 구조이니 사실상 거의 팔 것이 없거나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 셀러들은 이러한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블랙카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배송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블랙카고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셀러들은 일단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루트인 쇼피 등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부가세를 피해서 판매하는 현지 셀러에 비해 상품 가격이 30-40% 이상 차이가 나는 핸디캡을 안고서 상품을 판매하기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셀러들은 블랙하고로 상품을 들여온 후 이를 SNS 등으로 판매한 후 계좌 송금, COD 또는 전자지갑 등을 이용한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다면 단시간 내에 수금이 되므로 양호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으며 플랫폼 등에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탈세할 수 있는 부근한 지하경제품 안에서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동남아시아는 규모가 제법 되는 셀러들의 경우에도 부가세 등의 세금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간이가세자 돌려막기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40대 중반인 제가 이 세상을 하식하기 전까지 동남아시아의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거래는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COD까지 고려한 결제가 가능해야 하며 블랙하고 탈세 등과 같은 지하 경제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동남아에서 판매하려면 현지화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현지화 작업은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끝.